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4장 기초상담 이론 1파트입니다. 정신분석적 직업상담,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그리고 실존주의 상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자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요. 목표는 가능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되겠죠. 이상적 목표, 추상적 목표 당연히 오답입니다. 상담 목표는 또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위 목표는 보편적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하위 목표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내담자의 기대나 가치가 반영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거여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가 바라는 구체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상담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내담자의 욕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부모와 함께 상담 목표 결정한다? 황당하고요. 인격 성장하고 내담자 우리 직업 상담 목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담자가 바라는 거죠. 이거 잘못 읽으면 틀립니다. 상담자가 오답에 한번 집중하셔야 되고 그래서 상담자가 바라는 것 아닙니다. 내담자가 바라는 거예요. 상담 목표 설정은 상담 전략 및 개입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목표 설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상담자 당연히 목표 설정에 개입해야 되고요. 목표는 변화될 수 없으며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될 수 있고요. 생애 단계에 따라서 혹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목표는 언제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상담 목표 특징에 대한 출제 사례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지만 생애 단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진로 시간 전망은 미래 계획 수립이 목적이에요. 계획 수립이 목적이지 계획을 막 따져서 계획을 더 수정한다든가 미래 지식을 더 넓혀보겠다든가 혹은 현재의 진로 태도의 상태를 막 뒤져보겠다든가 사정해보겠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진로 계획 수정, 미래에 대한 지식 확장, 진로 태도 인식 이거 모두 다 오답입니다. 진로 시간 전망은요 미래 계획 수립이에요. 그래서 내용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미래 방향을 이끌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 계획기술 연습, 진로의식 고치, 목표 설정 촉구 이게 모두 다 진로 시간 전망의 목적입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진로시간 전망지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진로의식을 고취시키는 거고요. 어떤 계획 짜는 기술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계획을 수정하고 더 좋게 만드는 거 이거 진로시간 전망의 목표가 아닙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진로 계획을 막 수정해서 더 낫게 만든다든가 무슨 미래 직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거 이거 진로 시간 전망의 목적이 아닙니다. 코틀의 원형 검사요. 시간 전망 개입은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바로 변기, 통,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변별성, 통합성,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방향성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바로 변별성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변별해서 결국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목표 설정을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 차원 내 사건의 강도와 확정의 원리를 기초로 수행되는 차원입니다. 원의 크기는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을 의미하고요. 원의 배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입니다. 어떤 원에도 접해 있지 않는 독립된 원은 바로 시간 차원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오답이요. 시간 차원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고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1차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집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의사결정 촉진 기법이에요. 우리 해리포터에 보면 모자 쓰면서 반 결정하죠?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색깔에 해당하는 모자를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 첫 번째. 모자는 흑색, 백색 아니면 원색이에요. 그러니까 갈색 같은 건 없습니다. 흑색, 백색 아니면 원색이에요. 자, 두 번째, 백색의 의미는 말 그대로 명명백백한 사실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들만 고려한다. 이게 백색이고요. 적색은 말 그대로 정열적이고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적색입니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서 모자의 색상별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첫 번째는 흑백 그리고 원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적색과 백색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적색은요, 직관에 의존하고 직감에 따라 행동하는 거고요. 백색은 명명백백한 사실만 따지는 겁니다. 맞는 것 정답 2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혹은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요스트의 선택 직업 평가 방법이요. 처음엔 원하는 직업의 모든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게 원하는 성과 연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요인별로 장점, 단점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화 시켜요. 그게 바로 대차, 대조표 연습이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높은 점수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바로 확률 추정 연습입니다. 확률 추정을 하는 거지 동기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기 추정이 오답이에요. 요스트 방법에 대한 출제 사례입니다. 확률 추정을 하지 동기 추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의사결정 인지적 기법이요. 1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4단계가 개입이라는 겁니다. 4단계는 개입이고요. 이 기법의 이름이 의사결정 인지적 기법.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인지적 기법에 대한 출제 사례입니다. 상담자는 두 부분을 개입하게 된다.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예, 바로 4단계입니다. 하렌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입니다. 하렌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에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의존적 유형은 당연히 타인의 영향 많이 받고요.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요.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존적 유형에 해당합니다. 하렌이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 중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부정하고요. 외부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높은 유형이요. 합리적인 사람이나 직관적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죠. 바로 의존적 유형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답 바로 4번입니다. 하렌의 진로 의사 결정 유형에는요, 합리적인 유형, 직관적인 유형, 의존적 유형이 있고요. 의존적 유형은요, 바로 의사결정에 대한 자기의 책임은 부정하고요.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 바로 의존적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실현 불가능에 대한 상담 전략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내담자가 붙잡고 있다면 내담자가 그걸 직접 시도해서 열정을 소비하기 전에 개입해서 막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직업을 시도해 본 뒤에 어려움을 겪으면 개입한다. 이게 오답이에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부적절한 직업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의사결정은 내담자가 해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담자한테 가장 맞는 직업을 골라준다. 이거 당연히 오답이고요.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로 추출한 것에 대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그냥 경험이나 이런 이야기들, 개인적 경험 같은 거 활용하는 게 정답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